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공간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재생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펼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복원 노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검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차장과 목포해경정장 등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구조 과정에서 공직자의 처신 문제가 법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광주가 매력 없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새로운 차원의 예향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 광산업 전시회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들어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행정이나 문화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공간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요. 광주의 한 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작은 변화의 모습은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수동 푸른길 옆 작은 마을에 예쁜 정원이 생겼습니다. 텃밭에선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들꽃이 화사한 연못가에선 아이들이 뛰놉니다.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은 동네 어른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두 다 잊고 이제 또 대화하고 또 웃고 또 즐기고 얼마나 좋소. 그래요. 예. 또 어머 감 하나 떨어지면 주워 먹고. 쓰러져가는 빈집에 쓰레기가 넘쳐나던 곳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한 건 마을의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빈집을 헐어내 정원을 가꾸고 남아있는 창고는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참여하는 동네 사람들도 늘어나 정원 가꾸기에 힘을 보태고 텃밭에서 난 채소로 음식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웃 간의 정분도 마을에 대한 애정도 두터워졌습니다. 공동체들을 조금 같이 끊어버리지 말고 그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좀 구상을 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다시 끈끈해지기 시작한 주민 공동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만 해도 흩어지겠죠. 아파트 생기고 그러면. 그게 또 언제 될란가 뭐 확정은 됐다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공동체를 지키는 일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건 숱한 재개발 정책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꼭 공동체를 해체시켜야 하는 건지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심 재개발과 도시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이 될까요? 주거 복지도 보장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택 건설이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됩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30년대 조성된 학동 팔거리는 일제강점기 주택과 8갈래의 골목길을 가진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부대끼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고층 아파트 군락지가 돼버린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주민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능, 주거지, 도시 경관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 것이지 주민들의 생활 관계에 대해서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낡은 주택을 무조건 부수고 아파트를 세우는 도심 재개발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공동체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과 연계해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자치마을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건설됩니다. 광주가 전체적으로 주거 복지와 어떤 경제 복지 또 어떤 나눔의 경제 이런 것을 같이 추구하는 좀 종합적인 그런 이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기존의 공폐가, 노후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을 선정해서 공동체 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도심 재생 방식을 벗어나 공동체를 되살리는 주택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구조 과정의 의혹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최창원 차장과 목포해경 1, 2, 3 정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 2, 3정의 김모 정장은 사고 당시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 상황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객들이 배에서 뛰어내리도록 고함을 치거나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해양경찰청 최 차장과 수색 구조과장 등 3명은 평소 친분이 있던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도록 하는 등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는 25일에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석대와 인왕봉, 지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코스가 일반에 개방됩니다. 군부대 측은 그동안 육사 지방선거나 보안을 이유로 정상 개방을 허가하지 않다가 광주시의 계속되는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한 이후 지난달 광주 제주 간 노선 이용객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티웨이 항공이 광주 제주 노선에 새롭게 취항한 이후 이 노선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이용객을 잠식하기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빛고울 광주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성장세가 무뎌진 국내 광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LED 조명 전문 생산업체가 새롭게 출시한 차량용 후미등입니다. 30년 동안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제품 개발을 한 결과 국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장 변화를 미리 감지해 차량용 LED 조명 개발에 몰두한 덕택에 상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화된 조명 시장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나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맡고 있는 국제광산업 전시회에는 국내외 170여 업체들이 참가해 광산업 융복합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24개 나라에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들이 찾아와 수출입 3당을 하고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Like it very much. You like it? Why you like it? Why I'm here? Because quality is very good. Quality. 광주의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광산업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와 일본 엔저 현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이런 악조건을 뚫기 위해 업체들은 다른 산업과 결합한 융합 모델을 만들고 대중소기업 사이의 수직적 계열화 작업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발전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반 산업으로서의 발전의 축으로 가는 게 앞으로 발전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광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하면 생각나는 도시 이미지는 민주, 인권, 평화였는데 아쉽게도 광주는 매력이 없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정효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먼저 광주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미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광주 시민과 일반 국민 모두 민주, 평화, 인권 도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은 문화예술과 교육 순서로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호남의 경제 중심, 문화예술 순으로 답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6대 도시 가운데 매력도가 높은 도시를 묻는 질문에는 광주 시민과 일반 국민 모두 1순위로 부산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광주 시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23%가 광주를 매력 있는 도시로 꼽은 반면 일반 국민들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매력도가 낮은 순으로 질문을 바꿨더니 광주의 순위는 더욱 내려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매력도가 낮은 도시로 꼽았고 광주 시민들도 광주를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가 인포마스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광주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광주시를 상당히 매력이 없는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관광도시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 등 유명한 해수욕장도 많지만 부산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국제영화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지만 부산은 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과 친숙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반해 실험미술 위주의 광주 비엔날레는 전통에 비해 축적되는 양분이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엔날레를 성과가 도시에 축적되는 공공미술제 성격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차원의 예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정치나 경제와 독립된 그런 영역이지만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는 하나의 정치이고 문화는 하나의 경제입니다.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친호남 정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의식이 도시 이미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광주하면 정치의식이 가장 발달한 분들, 정치가 가장 선진적입니다.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광주읍으로 승격되며 근대 도시의 기틀을 다진 지 올해로 꼭 100년째.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100살을 맞은 광주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광주 MBC는 인기 배우 박철민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등이 강사로 참여하는 희망 릴레이 강연을 모레 밤 11시 10분에 대한제국 최초의 국비 유학생인 김필래의 삶을 조명한 특집 다큐를 모레 오전 8시 30분에 방송합니다. 또 정율성 동요 합창 경연대회가 오는 10일에 MBC 라디오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가 모레 광주에서 전국으로 생방송되며 MBC 가요베스트가 오는 9일 저녁 7시에 금남로 아시아전당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21명의 사망자가 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이사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족들은 노인 환자들이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탈출하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 측의 부실한 대처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자도 사고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탈출했다며 병원 직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한 모습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밖에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 광주 도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다치고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났습니다. 오늘 낮 11시 40분쯤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200명가량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화순군이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서적벽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오는 23일부터 망향정 임도를 이용해 주 3차례 이서적벽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적벽 개방과 더불어 오는 23일에는 망향정에서 실향민과 거주민을 위한 적벽 문화제가 함께 열립니다.